이분은요. 어머니가 56이신데요. 골다공증 환자세요. 그러다가 요추 1번 압박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허리가 꺾이면서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골절 상을 입으신 거죠. 저녁에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당일에는 진통제와 약 처방만 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응급실 간 게 토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월요일에 다시 병원에 간 거죠. 그랬더니 그때 MRI를 촬영하고 또 화요일에 결과를 보자면서 집으로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에 막상 와서 MRI 결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절대 움직이지 말라. 입원 당장 하라. 이렇게 얘기를 또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압박골절을 당하신 어머니가 계속 엑스레이 찍고 약 처방 받고 MRI 찍고 이러는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집까지 병원까지 이렇게 거동을 하신 거예요. 이 환자 보호자 되시는 따님이시겠죠? 그렇죠. 이 따님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환자 관리를 어떻게 병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거동하지 말라. 당장 입원하라라는 환자한테 계속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형국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병원을 믿고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지 너무나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의사분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고 또 의료진이 너무나 불친절해서 속상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불평도 털어놓으셨습니다. 좀 뭐랄까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 상태를 조금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약도 복용하고 계시고 2주 더 지켜보자고 해서 일단 입원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50대 여성 환자 치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향후 주의할 사항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데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퇴원을 시키고 집에 보냈다는 거에 지금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네, 골절 상태에서. 네. 근데 완전히 골절이 아니라 이렇게 금가신 걸까요? 어떻게 운신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셨을 텐데. 진짜 이게 만약에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골절이 더 진행이 됐다거나 상태가 악화됐으면 이거는 병원 책임입니다. 그렇겠죠. 책임인데 아마 미세한 부분에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휴나 이럴 때 의료진이 없는 병원 구조가 있는 병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입원해서 봐줄 의사가 없어서 돌려보내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기나 약한 부분은 사실은 뭐 집에서 안전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압박골절 부분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입원 치료해서 경과를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교정기를 차고 안정해가지고 더 이상 눌리는 신경 증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가셔졌을 때 퇴원을 하게 되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의 조치 부분이 퇴원을 시켜서 문제가 됐다면 병원 책임인 건데 지금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아마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안심하시고 성질 뭐 지금 지나간 이야기 성질 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환자 케어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이분은 너무 이제 화가 나셨던 거죠. 네.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환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지 치료 경과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의사와 환자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충분한 설명 그리고 적절한 조치 그리고 보호자의 케어 이런 것들이 잘 맞는 병원이 있고요. 네. 나한테 잘 안 맞는 병원이 있어요. 모든 병원이 이 병원이 다 잘 맞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한 실망과 뭔가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 병원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다른 병원에 가실 것도 고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이 병원을 바꿀 때는 항상 본인의 부담이 있죠. 왜냐면 이미 기존의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그걸 다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다른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검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야 되겠다는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기존의 병원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든지 그런 것들은 보호자랑 환자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 가신다고 하면은요. 원하시면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의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진의 의무 중에 그 환자 보호자 케어까지 포함이군요. 뭐 그게 어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설명의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거나 처치를 할 때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게 강제 법적 조항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당연히 의료윤리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환자가 어그리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설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이냐. 모든 검사나 처치에 있어서 사망할 수 있는 그 미세한 그 작은 퍼센트까지 설명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논의의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다만 설명이 부족했을 때 그 환자가 보호자가 몰라서 그걸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료진의 책임은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나름의 역량이기도 하고요. 네.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말하고 화요일에 그 의사의 설명이 전혀 다르잖아요. 주말에는 집으로 가시라 해놓고 화요일에 MRI 보더니 당장 입원하시라.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지금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사이에 엑스레이로 압박골절이 미세하게 의심이 되지만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의심은 가는데 그래서 MRI 찍고 확인해보자. 그래서 MRI 찍었더니 확인이 된 거죠. 아하. 근데 월요일날 찍고 이제 화요일날 판독이 나오니까 또 보낸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보는 의사가 이게 압박골절인가 애매한 부분 의심이 되는데 이제 전문의랑 또 상의를 했겠죠. 판독할. 아마 그리고 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또 나름대로 수긍은 가네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 봤을 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긴 해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거고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을 문진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응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외래 진료로 경과 조치를 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뭔가 그런 배뇨 장애가 있거나 마비가 와서 뭔가의 그런 신경학적인 응급 증상이 없었다면 사실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장 액션을 해야 되거나 치료가 곧바로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통증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만성 통증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됐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외래 정형외과를 예약을 해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보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해당 과 전문의가 들어와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그 셀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경과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의료진들의 그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 얘기를 백그라운드 설명, 그랬을 것이다라는 백그라운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당장 통증을 호소하시고 집이랑 병원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또 고생을 하셨을 테니까 지금 환자 보호자 되시는 따님 입장에서는 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고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다른 병원을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우리 그 뽀얀거탑 이 두 분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 프로세스상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또 납득이 되신다면 또 이렇게 병원 옮기는 게 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잖아요. 네. 힘들어요. 과정이 좀 예. 이제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 또 믿고 또 이 병원 계속해서 다니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갔다가 드네요.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도 마음이 상하죠, 사실. 그렇지. 예. 가겠다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막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의사도 딴 데 사람인지라. 갔는데 더 안 좋았어. 그러면 다시 오기도 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튼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일단 기본적으로 약하셨던 환자예요. 골다공증. 이게 갱년기 넘어서 여성들한테 이거 큰 문제인 거죠? 근데 나름 흔하고 중요한 문제기도 해요. 한국인의 그런 칼슘이나 그런 섭취가 네. 그 표준 섭취 권고량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뼈 건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나 네. 치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비중이 될까요? 이제 갱년기를 지난 여성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 유병률은 찾아봐 주시고요. 비중이요? 네. 유병률 말씀이세요? 유병률이지.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갱년기에서 뼈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증상이 없어요. 아. 뼈가 허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골다공증. 저의 갱년기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런 이렇게 뭐 좀 쑤시는 것 같다, 좀 여기저기가 좀 쑤시는 것 같다라고 하고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다공증이더라. 뭐 이런 식의 스토리로 많이들 올려주시던데. 전혀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골다공증은 증상이 잘못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건강 검진을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0% 정도라고 여성 중에 음. 폐경기 여성의 30%가 골다공증이 있고 상당히 그러면 기준이 많은 남자보다 거네요. 6배 높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에서는 거의 3명에 1분 꼴로는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죠. 증상은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선 아나운서님께서도 저 있을 수 있어요. 지난 겨울에 했는데요. 네, 괜찮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보기보다 튼실하시네요. 네, 좀 통뼈입니다. 우리 김선 아나운서는 근육량도 충분히 있으신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립급 미녀였는데 말이죠. 아, 맞다. 예. 왕년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종합검진 제가 상담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높으시고요. 네. 한국 사람들 비타민 D 수치 매우 낮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도 매우 낮아가지고 주사를 맞을 정도니까요. 네, 저번에 여름에도요? 들었어요. 겨울에만 아니면 계절성으로 아니면 어떤 꾸준히, 상황에서? 꾸준히. 아이고. 이런 사무직, 컴퓨터만 보고 햇빛 못 받고. 근데 또 찾아보라고 총을 빵 쏘셔서 찾아보니까 아까 뭐 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갱년기 여성이 50세 30%? 이상 한 22%? 근데 네. 골 감소증이 무려 48%나 되네요. 아, 그래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단 얘기예요.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거죠. 네. 골다공증, 칼슘 하면 또 우유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저희가 후반부에 오늘의 주제로 우유 다루니까요.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